2025년 3월 11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고, 혹시 설마 여러분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 왜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제가 업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소개하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시황의 흐름을 그려드리는 거고, 그 그림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그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고 계셨죠.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미쓰리가 2월 달부터 매일매일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어떻게 불렀느냐? 자, 한 달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했다. 물론 작년 초반부터 AI 성장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AI는 좀 이제는 뒤로 갔고, 여전히 시장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왜? 2008년이나 코로나 때 우리는 초저금리를 겪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리 좀 인하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바람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그 어느 순간부터 점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꿀렁꿀렁꿀렁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된 자리, 즉 호재가 없는 그 자리에 트럼프를 갖다가 끼워 넣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 드라이브를 세게 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멕시코, 캐나다 한 달씩 유예하고, 상황 봐서 더 유예할 수도 있고, 협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협상이 여지로 관세를 이용해 먹다 보니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안 하는구나. 어떤 이러한 안도감. 트럼프가 되게 또라이처럼 관세 전쟁을 막 일으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개지랄을 안 부리네. 이런 안도감으로 뉴욕 증시는 팽팽하게 어떤 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분 지금은요, 유동성 장세 아니고요, 이렇게 호재가 없는 증시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올랐다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애, 3,000포인트를 제시하는 애,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지랄 연병짓들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2월 달에 트럼프 관세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약하네, 그런 호재 같지 않은 호재로 잘 지켜왔는데, 미쓰리 예상으로 봤을 때는 2월 하순경, 늦어도 3월 초가 되면 주식시장은 분명히 방향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지루하게 계속 흐르지 않습니다. 뭔가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을 아래쪽으로 봤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이야기를 물론 해드렸고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건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그리워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기 둔화, 슬러시,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렇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따로 국밥으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플레이션 조금만 잊고 있어 봐봐. 가만히 있어봐. 경기 둔화 얘기 나와?
주식시장 빠져?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S공포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예상치를 전월 대비 0.1%씩 줄여놨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0.3 정도 예상폭을 낮춰놨습니다. 예상만큼만 나와도 인플레이션 우려 없어, 즉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결정 지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질 겁니다.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라고 생각해요. 왜?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꼿꼿하게 세우고 신중할 거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요.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이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도 하락했고요. 금값도 하락했고요. 지금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 투자자들은 그 누구보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 침체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지 않고 과도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뉴욕 증시가 아이고 저 트럼프 저 새끼 저거 정신 나간 새끼 저거 경기 침체 걱정 안 하고 저 새끼 관세 전쟁 하겠네. 이런 공포감이 주식시장을 휘저었고 그러다 보니 다우지수가 2.08, S&P 500이 2.70, 나스닥이 4.0%씩이나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돌입할 뻔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 반등시켜놨고 이번 주 들어오자마자 지금 S&P 500이 조정 국면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자, 조정 국면이 뭐냐?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 국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다방 미쓰리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조정 국면이니 나발이니 다 의미 없는 개소리다. 그죠? 자, 그런데 뒷부분에 다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만 3월 10일 월요일 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하나 있었어요. 연합뉴스 마감 시황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마감 시황을 적어 올리는 기자가 그 시황에 올리지 않은 미국의 경제지표를 또 기사로 했더라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매일매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쭉 나열해 드리잖아요. 월요일 날 예정돼 있었던 경제지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2월 달 소비자 기대 조사. 내용은 뭐냐?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중간값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2월에는요. 3.0입니다 했습니다. 즉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한 3.0 중간치가 한 3.0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번 달 이날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조사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예상치 중간값이 3.1%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 예상하느냐란 질문에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상승시켰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두 개를 요렇게 갖다 붙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금리 인하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 경제지표가 싹 지워진 상태에서 오로지 트럼프가 경기 침체 올 거라는 거 부인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4%씩이나 하락했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인플레이션 지표보다 경기 둔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경기 침체입니다.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둔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와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왜냐? 3월 18일, 3월 19일, 3월달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경기 침체 이야기로 뉴욕 증시가 몸살을 앓게 되면 뭐가 높아진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요, 어차피 한 번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 통화정책 기조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하고 이번 달에는 금리 인하하고 또 다음에는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지랄 연병하면 그 통화정책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단 시장이 좀 충격을 얻더라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적대적 M&A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되게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요. 건물을 싸게 사고 싶어. 이거 예전에 제가 돈다방 미스에서 자주 부연 설명해드렸던 비유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그 건물을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죠? 굉장히 나쁜 수법이죠. 주변에다가 막 온갖 루머와 거짓 뉴스를 막 해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막 떨어뜨려. 막 그 건물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고 막. 그래서 그 건물이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어차피 돈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건물을 아주 싼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장사꾼들 머릿속에는 DNA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협상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뭐 협상의 재료로 관세 전쟁을 이용해서 주식 시장이 금리 인하하고 막 회복하고 이러면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 경제를 살렸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날 튀어나온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에 놀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철저히 계획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높아진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머 미쓰리 시황 너무 귀신처럼 잘 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더 빠지면 25bp라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갈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금리를 인하하면 그 금리 인하가 약발이 확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약발이 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금값 하락하고 국제유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걱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안 되겠다. 주식시장 너무 빠지니까 금리를 인하해야겠다. 금리 인하하면 시장은 안도한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쭉 추세를 막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발성인 호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신중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무능해서 그 아저씨가 너무 통화 정책을 못해서 저는 그 아저씨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하듯이 2022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시적이다라는 개소리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해줬어야 되고요. 근데 그때 못하니까 하반기에 75bp씩 막 인상하게 됐고 그러다가 뭐 대선이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오기 했는데 그러다가 쫄아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50bp 금리 인하 훅 하고 너무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아저씨 팔랑거려요. 저는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너 이따위로 버틴다 그랬어? 알았어. 나 그러면 일단 증시 망가뜨리지 뭐. 증시 망가뜨리고 금리 인하 시키고 내 관세 전쟁은 내 맘대로 핸들링하고 금리 인하를 하던 내가 관세 전쟁을 잘 핸들링해서 증시가 다시 부양돼 올라가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이야? 트럼프 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저는 지금 그 작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작년 8월 달, 작년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제가 작년 9월 초에 경기 침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해드렸죠.
여러분 8월달 경기 침체는 이미 미쓰리가 5월달부터 얘기했던 거고 9월달 경기 침체 얘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9월달의 경기 침체는 9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기 침체, 지금 FOMC 회의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거예요.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시장을 하락시키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요. 작년 9월과 지금 현상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때랑은 달리 움직입니다. 방향을. 이미 작년 8월달, 9월달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작년 초에 있었지.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만연하기 때문에 과연 작년 9월달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아시죠? 작년 9월달에 50bp 금리 인하했을 때도 주식시장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산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뭐 금리 인하를 했다 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뭐 회복될 거다 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언제까지 반영될지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번 주에는 일단 목표는 스태그플레이션 단어 나오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뭐다? 소비자 물가지표. 요거 예상치를 지난달보다 소폭 낮췄다. 예상치에 부합하면 콜.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선 그어주고 경기 침체 이야기 끌어냈고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 자극할 거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월가 대형 은행들이요. 미국 경기 침체 진입할 확률 높게 보고 있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제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답을 드리면서도 미쓰리가 요즘 되게 예민해져 있다. 라는 얘기. 그게 물론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 거래소를 지켜보느라고 피로감이 높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특히 금값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무엇보다 비트코인 무너지고 있고 제가 이런 설명을 지난 2월 달에 테마주 얘기하면서 뭐 대장주가 올라가고 2등주가 만들어지고 이때 아마 제가 지금 같은 분위기를 좀 전달했을 겁니다. 뭔가 자산시장의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한데 하여튼 지금 뭔가 이렇게 계속 다운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들에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코스피가 3,000이 가니 뭐 2,000이 깨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흔들어 놓을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진짜 어려운 장이다. 오늘도 당장 장중에 2,500포인트 근처까지 갔습니다. 다시 지금 또 반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어요. 2,600포인트에서는 원래 2,500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려놓는 거는 원래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상이냐? 아니죠.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올해 1월 달에 1월 두 번째 주인가요? 5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대신증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준다고 수급이 회복되고 있다. 제가 그랬죠. 개소리라고. 미쓰리가 외국인 매매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다가 1월 말에 딥시크 튀어나오면서 외국인들 그동안 샀던 거 다 던졌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안 사주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설프게 애널리스트들이 3,000포인트 질르니까 지금 유일하게 개인들만 2,600에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질이 안 좋죠. 질도 안 좋은 데다가요. 변동성도 워낙 커요. 뭐 지금 뭐 나스닥도 막 4%씩 빠지잖아요. 대한민국 코스피도 막 2% 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변동성 견디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지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100번을 강조하고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버티실 수 있으면 미쓰리 같은 못게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런 멘탈이 되실 수 있으시면 이 시장 견디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요. 올해 개인들 엄청 힘들어할 겁니다. 게다가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막 우리 젊은 분들이 퇴근한 다음에 막 노트북 붙잡고 막 얼마나 단타를 많이 칠까요? 거래량도 엄청 많아진다고 하는데 전 되게 안쓰럽습니다. 시황에 대한 또렷한 그림이 있고 내가 매매 원칙이 있고 내 종목이 지금 막 빠져도 아이 그래 미쓰리가 그랬어. 때가 오면 한 방이 있다고 그 한 방이 있을 종목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욕심내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매매가 올해는 돼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요. 제가 이벤트 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50% 이상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야지 제가 사랑하는 종목들이 나 이제 올라갈 거야 그러고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미쓰리가 저렇게 관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흥분 금지.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시황을 미리 남들보다 앞서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남들보다 한 걸음씩 미리미리 알려드려요.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사실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건데 내일 아침에 보고 새날 이슈도 준비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안 좋다고 하니까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